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챕터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벡터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워드 투 백이라는 이제 그 사용 기술이랑 그 다음에 젠심이라는 사용 기술을 살펴볼 겁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분할된 단어를 이제 벡터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단어 벡터를 사용하면은 단어의 의미를 계산하거나 단어의 유사도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 일단 뭐 단어들의 벡터 거리가 뭐 남자와 왕, 여자와 여왕 뭐 이렇게 그죠. 왕이라는 것은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는 뭐 여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벡터로 만들면 단어끼리 더 나아가서 문장끼리의 의미 관계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단어를 이제 벡터로 만드는 것을 단어에 의미 넣는 벡터를 넣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있어서 워드 임베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벡터는 2차원 또는 3차원인데요. 단어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차원 이상의 그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차원 벡터를 사용해야만 단어의 의미라는 복잡한 어떤 그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워드 투 백이라는 그선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제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워드 투 백이라는 것은 당시 구글의 연구자였던 토머스 미크로프가 만든 방법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단어를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량의 문장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단어를 벡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단 뭐 그 가장 기본적인 추측하는 방법이 단어는 그 주변의 단어들과 관계가 있다. 실제로 대량의 문장을 학습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사과를 먹다, 그다음 오렌지를 먹다라고 할 때 전부 다 이제 먹다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사과와 오렌지가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도가 싫다, 포도가 좋다라고 했을 때 좋다와 싫다를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벡터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워드 투 백의 약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후에 좀 더 딴 섹션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는 구현이 목표니까. 워드 투 백에는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킵그램이라는 것과 하나는 15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책에서는 스킵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정답률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퍼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워드 투 백을 사용하려면 이제 목적에 맞게 적절한 문장을 학습시켜야 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그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존나라는 언어를 검색하면 짜증난다, 화난다, 뭐 이런 뜻에 가깝게 나왔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쓰는 거는 뭐 멋지다와 짱이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의미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 고려해서 학습시키는 문장을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량의 텍스트, 위키피디아를 사용하겠다고 했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조사가 붙어 있으면 어떠한 의미가 붙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워드 투 백은 띄어쓰기로 구분된 단어를 학습시키는 이론이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을 사용해 단어들을 정규화해서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띄어쓰기로 구분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한 대량의 띄어쓰기로 구분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컴퓨터로 검색이 가능한 대량의 언어 데이터를 이제 corpus, C-O-R-P-U-S, corpu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orpus를 이제 내려받고 막 할 텐데, 이게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내려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윈도우에서 제가 처음에 시도를 했는데 워드 투 백이라는, 왜냐면 내려받은 그 XML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구글에서 봅시다. 자, 구글에서 그 워드 투백이라는 그죠? 그 말고 이 워드 투백이라는 그 말고 결국 받아야 되는 게, 받은 그 파일을 WP2 텍스트라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여기에서 지금 다운로드 뭐 소프트C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는 변환을 해야 되니까 우분투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걸로, 그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루비도 설치하고 뭐 루비 기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찾은 거는 이제 요 텍스트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VM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우분투를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apt add repository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죠? 레파지토리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뭔가가 실행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잘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루비 버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면요, 또 안 되기 때문에 루비 버전들도 잘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t get 업데이트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루비 여기처럼 이제 해보니까 루비 이걸 하려고 하면은 위키2 WP2 텍스트가 0.3이 아니라 0.8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0.8 버전 같은 경우에는 루비 5 이상, 그죠? 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2.5 이상 돼야 됩니다. 2.5 이상 돼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하면 아마 패키지를 못 찾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수도에서 그냥 루비라고 쳐주시면 알아서 2.7 버전, 현재 기준으로 2.7 버전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뭐 이렇게 쭉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되고 나면 요게 이제 조마조마했습니다. 설정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처럼 이제 WP2 텍스트를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위키피디아의 덤프 파일을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WP2 텍스트 해서 이제 요렇게 쭉 해서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WP2 텍스트를 실행을 하면은 자, 요렇게 옵션을 넣어가지고 이 받은 파일을 어떻게 처리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wget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wikimedia.org 자 위키 latest 자 위키 latest pages articles xml dz2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게 용량이 약 한 700
메가 이상이 되거든요. 이상이 되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걸 받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700메가밖에 안 되지만, 이걸 또 WP2 텍스트를 통해서 이걸 변환하는 과정도 한 3, 4기가 이상의 압축을 푸는 거니까요. BZ2가 압축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테스트하는 시스템으로 옮기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나중에 실습할 때는 이 파일을 이제 바로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가상의 환경이라든지 우분투 환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받아서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받을 동안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영상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왔죠.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 약 꽤 큰 데이터네요, 그죠? 약 3개, 약 3기가의 데이터네요. 옵스, 이게 꽤 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 명령어를 통해서, 그죠? 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데이터를 WP2 텍스트라는, 그죠? 걸로 해서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 다른 서버에서도 해보고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인풋 파일에서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방금 받은 BZ2를 옮기겠습니다. 리눅스 명령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몸에 익을 정도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wp2 텍스트 마이너스 인풋 파일이고 이제 요 파일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는 거죠. 자, 엔터키를 합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 우분투는 4개의 CPU를 사용한다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PU, 뭐 GPU를 쓰는 건 아니니까, 그죠? CPU가 이만큼 팍 올라가네요. 프리페어링 3기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것만 해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끝나고 난 뒤부터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자기가 이제 그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게 했으면 좋은데, 확실히 이제 이런 작업은 컴퓨팅 파워가 상당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심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네, 또 계속 그 이후 영상은 차후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